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움직임 계속 잘 이어나가고 있어요. 잘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중요한 자리에 다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기로예요. 마지막 기로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방향성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후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최근에도 HLB 다뤄놨던 것들 있고 뭐 작년에도 다뤄놨던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최근 거는 제가 한 2주 전인가 올려놨던 거 있으니까 뭐 이슈액이 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슈액이 그대로고 뭐 다른 부분들 이슈나 뭐 재무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 다뤄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투자대학 HLB 치신 다음에 최근 거 보고 오시면 되고 오늘은 포인트를 지금부터에 맞춰가지고만 기술적인 부분만 설명드릴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큰 그림을 하나를 다 완성을 시켜서 그래요. 물론 다 완성시켰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가 끝일지 아닐지는 이제부터 결정이 날 거라는 거죠. 제가 뭐 기존부터 계속 설명을 드려왔지만 어쨌든 HLB는 계속 박스권을 지금 타면서 거의 한 3, 4년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형상이에요. 여기서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특성적으로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해요. 원래서부터 그런 종목이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원래 그런 성향을 좀 더 갖고 있긴 하지만 HLB는 그 경우가 좀 심하다라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바로 밉니다. 얘는. 그래서 이번에도 밀 때 한 번에 쭉쭉 쳐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움직였는데 결국 큰 흐름상은 그동안은 변한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요 결국엔 신고가 라인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게 어쨌든 박스권이라는 게 밑에서 잡으면 윗구간까지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위에서 실패를 하면 다시 아래까지 내려오려고 해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박스권은 방향성이 정해진 영역인가요? 아니죠. 방향성이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그림이 큰 흐름에서도 반복이 되고 작은 흐름에서도 반복이 됐는데 지금 큰 흐름에서도 어쨌든 밑에 왔었을 때 너 밑으로 뚫릴 놈이야? 앞으로 방향성 밑으로 갈 놈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알았어. 내가 위로 갈 놈인지 물어보러 갔다 올게. 위로 갈 놈인지 물어보러 가는 거죠. 와가지고 너 위로 갈 놈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추세적인 방향성이 터지는 거고 아니다라 그러면 아 형님 저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는데 다음에 오시겠어요?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밑으로 갈 놈인지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 영원히 물어볼 순 없지. 나도 짜증 나거든. 나도 맨날 물어보다 다니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야 그냥 너 뚫어 그냥 가 이렇게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위든 아래든. 그러면 거기서부터 위든 아래든 돌파가 나오는 지점에서부터가 새로운 시세가 방향성이 터지는 영역이 되게 되는데 지금 HLB는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너 위로 갈 놈이니 물어보러 온 거라고. 우선 박스권 관점에서 봤었을 땐 여기까지 오면 이 큰 그림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되고 끝날 거냐 말 거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아 형님 저 준비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돌파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새롭게 더 멋진 시세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아 이번에도 좀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도 바라지 않고 저도 바라지 않지만 결국 여기서 이 큰 그림 이 박스권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고 다시 실패하는 그림이 완성이 되면 다시 하단까지 가는 그림이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된다. 큰 흐름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끝점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전벨트를 건다면 어떤 식으로 걸고 움직여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아직까지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 가지 관점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기만 하면 신고가에 완전히 방향성으로 터지는 라인인데 그만큼 보통 이런 자리들은 쉽게 주려고 잘 안 합니다. 왜? 여기만 차지를 하면 이 위에는 완전 노다지 땅이거든요. 위에 지금 매물도 없어요. 왜? 라인 자체가 지금 여기서 하도 오랜 세월을 보내주게 되면서 여기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된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신고가 라인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 매물이 쏟아질 게 별로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만 딱 차지를 해주면 어떻게 돼? 위에는 완전히 노다지 땅이니까 여기서 이제 너도 나도 여기를 차지하려고 할 건데 그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먹을 게 많은 땅이니까 위에는. 그래서 쉽게 안 내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보통 막 꼬리가 길어지고 막 속임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여기를 돌파하려면 뭐가 나오면 안 될까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중요 자리를 돌파할 때 매도 물량이 많으면 난 올라가고 싶어도 자꾸
자꾸 브레이크 걸면서 위에서 막 화살 쏘고 돌 던지고 이러면은 당연히 뚫기가 쉽지 않지. 그게 이제 매도 물량인 건데 그게 안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여기까지 지금 도달을 시켰으면은 더 물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반응만 봤었을 땐 생각보다 많이 나왔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거래가 성립됐다라는 얘기고, 거래가 성립했다라고 보려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간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이게 거래가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라고 보려면 거래량도 분명히 많이 나와야 돼요. 평소보다 눈에 띌 정도로 큰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구간에서 그럼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약간 뒷심이 딸려서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 양의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봐서 생각보단 그렇게까지 막 저항세가 거세지 않고 약간 헐거운 편이다라고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당연히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거의 다 가능성상은 충분히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물론 올라오면서 얘도 힘을 좀 쓴 건 알지만 조금만 더 힘을 줘가지고 요 85,000원짜리까지만 넘어가기만 하면 그때서부터 좀 슛을 강하게 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힘 붙여주면서 그 전에 돌파하기 전에 절대로 큰 거래량이 나오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돌파하기 전에 돌파도 못했는데 자꾸 꼬리가 달리고 시간이 막 자꾸 지체가 되면서 막 늘어지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큰 게 나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 매도 물량 다시 많아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익절 끊어야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 경우라면 바로 익절 끊어야 되고, 만약에 그 경우가 아니고 스무스하게 지금처럼 움직이다가 스무스하게 85,000원 돌파하고 넘어가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이제 싹 잡아먹으면서 밀어 올리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하면서 보면 된다.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 판가름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니까 그거 기억을 좀 하시고, 반대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약간 시간 딜레이 시키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상. 여기서 지금 다 왔는데 약간 이렇게 흔드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건 괜찮아요. 왜냐면 잠깐 숨 고르고 다시 움직이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터지는 건데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파동을 태우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이 파동이 꺾이면 안 돼요. 상승 파동을 우리가 왜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가는 파동이라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단기 상승 파동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 이 탄력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돌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직전에 있었던 저점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부터는 상승 파동이라고 부를 수가 아예 없게 되는 거지. 왜? 저점을 높여줘야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되는 건데 저점이 낮아지는 순간부터는 상승 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부터는 상승 파동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탄력이 죽으면서 확 꺾이게 되면서 다시 그림을 만들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 보시면은 진짜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한번 올라갈 때 잘 보세요, 이게 움직임들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하고 넘어가는 애들은 끝까지 지켜내주고 어떻게든 저점을 안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뚫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흐름이 망가지면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짚어주고 계속 올라갈 때는 안 꺾인다고요. 근데 문제는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탄력이 죽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바뀐다고. 그러고 나서 흐름이 죽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HLB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올라가는 놈들은 이 저점 자리를 안 꺾고 상승파동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탄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가고 있죠. 지금 요 자리가 안전벨트 라인입니다. 우선은 위에서 흔드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이거는 거래량만 밑에서 너무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괜찮아, 그냥 버텨도 돼. 이거는 흔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 61,000원 정도 자리 있죠. 요 자리가 지금 최근에 잡아줬었던 저점 라인인데 여기가 꺾이면 이제부터 단기 상승 파동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밑에 왔다가 다시 그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꺾이면 그때서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꺾인다. 우리 안전벨트 자동차 운전할 때 왜 걸어요? 왜 안전벨트 차고 있어? 무조건 사고 난다고 생각해서 차요? 혹시 모르니까 솔직하게 차는 거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보험 두고 사는 이유도 우리 보험 안 들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병만 안 걸리면 되지. 근데 왜 들어놓고 살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혹시 모르니까 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6만 1,000원 정도짜리는 깨지면 안 되는 안전벨트 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흐름을 만들고 반드시 이번 파동에서 보내줘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을 시켜주면 결국에는 큰 흐름상 어쨌든 이 박스권을 지나치고 이 정도만큼 추세로 이제 연결이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방향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85,000원만 제껴주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장기 대시세 랠리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 정도가 이제 어차피 모아놓은 하나의 파동이죠. 장기 파동상. 이만큼 파동 끌어올리게 됐었을 때 대략 3배 정도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8만원 기준으로 3배 잡았을 때 대략 한 20만원 정도 선까지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5,000원짜리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20만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넘어가면은 최종 목표가는 다음 목표가 20만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고 뭐 내가 조금 지금 불안해요. 사실 사람 마음이 이게 수익이 나도 걱정이고 손실이 나도 걱정이에요. 사실 이게 내가 좀 들고 가는데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 여기서 지금 자리부터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꼬리 치는 척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이제 슬슬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어차피 심리적으로 못 견디거든요. 더 올라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자리가 분명 중요 자리인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지금 충분히 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조금 보존한다라는 관점에서 분할로 수익을 조금 챙겨놓고 보는 것도 분명히 이후에 끌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대처하는 데도 용이하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익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익 좀 챙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금 더 큰 욕심 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분할 익절 지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제껴주고 넘어가주면 20만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로 잡고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총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지금 결국 큰 흐름상 이 박스권의 파동은 완성을 시켰어요. 하단에서 살리면 보통 상단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끝 지점이 될 거냐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돌파가 나오면 박스권 끝내고 시세로 가게 되는 영역이에요. 반대로 돌파가 안 나오면 박스권 상단에서 실패하는 순간 다시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작이자 끝 지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요 자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넘어가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할 때 절대로 돌파 나오기 전에 큰 거래량이 나오면 안 됩니다. 돌파가 나오고 나선 상관없어요. 나오기 전에 큰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나온다면은 그때 그냥 익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 안 나와주고 가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림 나오면 계속 장기 시세로 연결이 될 거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꺾이게 될 수 있는 라인은 상승 파동을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타면서 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 탄력을 이용해서 그대로 장기 파동까지 뚫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최근에 잡아놨었던 라인이 6만 1,000원 정도 자리인데 이 자리가 혹시나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상승 파동인데 저점이 낮아지는 순간부터 상승 파동이 끊어지게 돼요. 탄력이 죽는다라는 얘기고 끊어지면 이때서부터는 실패하게 되면서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다,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6만 1,000원은 절대 뚫리지 않는 선에서 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자리가 1차적으로 중요한 자리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분할 익절을 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해놓는 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후에 혹시나 모르는 변수들이 발생했었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 분할 익절 한번 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해놓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돌파각이 나와주게 된다라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었고 이 힘만큼은 분명히 끌어올리면서 방향성을 터뜨릴 거예요. 그때 볼 수 있는 목표가는 이 정도 힘만큼 넘어가는 라인인 대략 한 3배 조금 안 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한 20만원 정도 선까지가 그 다음 2차 목표가이자 실용 목표가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2차 목표가 잡고 전략 익절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다뤄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서 당분간 어떤 그림 나오나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